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보당 김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진보당이 약간 노동자 중심의 어떤 플랫폼의 정당인데 예. 최저임금 옹호를 하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싶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최저임금 높아가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아가는 것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 진보당은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쪽이었어요. 예. 예. 최저임금은 어떤 최저임금이 이게 10,000원을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주장한 이유가 뭐였었을까요? 일단 헌법에 1987년 헌법을 바꾸면서 이제 최저임금이 헌법에 반영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올려가야 되는데 뭐 지금은 1030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있으면 생계를 뭐 무슨 풍족하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을 내서 자기가 먹고 살 정도는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는 너무 이게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생활, 예. 그러니까 인격권도 지키고 하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게 이제 한 10,000원 정도가 됐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11,500원. 11,500원. 네. 11,500원. 내년도에 예. 사용자 측은 동결 하자. 아니면 굳이 인상한다고 하면 30원 정도 네. 인상하면 좋겠다. 예, 지금 예. 이렇게 맞서 있죠 예.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들은 질문이 있어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임금 노동자들한테는 참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자들도 이제 그 우리도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들은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 주장을 하는가? 아까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 그런데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은 최저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최저임금을 내는 쪽은 대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대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인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그 이상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 알바를 쓰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 GS25를 운영하는 뭐 가맹점 점주들 이런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 골목 상권이 힘들어가는데 왜 이걸 주장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그 전체 그 노동자 중에 약 그 15% 정도 네네. 이 정도 됩니다. 예. 이제 그 이상은 뭐 이렇게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공무원들 이제 공무원들 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 인상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맞죠. 예.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한 500만 명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이 어쨌든 그 올라가면 올라가야 이제 좀 기본적인 생활을 할 텐데 그 이면에 어떤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서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그러면 힘드니까 밥 굶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요 주머니가 좀 돈이 있어야 이걸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결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순환 구조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힘들잖아요. 어쨌든 임금을 더 높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제 문제가 단순히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리냐 마냐 이 문제만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 이번에 최저임금이 1,000원이 올랐어. 그러면 1,000원이 오른 만큼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좀 더 지원하고 할 거냐를 종합적으로 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부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얼마냐 하냐 해가지고 을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봤어요. 해외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서 영국이나 독일은 이제 워낙에 선진국들이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동임금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임금만 가지고는 을과 을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약간 말이 달라진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2학년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노동임금이 있고 사회임금이 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노동임금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돈. 예. 예. 노동을 통해서. 예. 노동. 뭐 자영업자도 내가 장사를 해서 버는 돈. 예, 예. 노동자들은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 예. 임금 이것이 이제 노동임금이고 사회임금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받는 요 정부에서 받는 돈 이런 건데 이제 꼭 현금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 또는 국민 의료보험 네네네. 또 뭐 무상급식 네네네.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근데 대체로 좀 노동자들이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데를 보면 노동임금과 사회임금을 다 합쳐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보통은 이제 한 40%가 사회임금이고 오. 예, 한 60%가 이제 노동임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무슨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가 됐거나 이래도 평소에는 100만 원 정도를 벌지만은 해고가 돼도 수입이 없어도 40만 원 정도의 이 최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하위인데 100으로 환산했을 때 사회임금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8대 2 정도. 예, 8대 2.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내가 한 3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내가 해고가 돼가지고 300만 원을 안 받아도 한 40%니까 12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예. 있는 건데 우리는 한 6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가 훨씬 더 이게 격하게 붙는 거죠. 그 사회임금의 비중이 다른 나라처럼만 늘어나도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뭐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연동해 사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네. 지금 최저임금이 워낙 낮게 돼 있고 사회임금도 이게 안전망이라고 봐야죠. 사회 안전망도 안전망이죠.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이 절박한 문제로 이 비정규직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것은 사회 안정망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핵심의 어떤 본질을 비껴가면서 을끼리 싸워라.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부추긴 면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프레임이 그렇게 돼 있죠. 네. 모든 언론들이 보면은 노동자 측에서는 얼마를 주장했는데 네. 사용자 측은 그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힘들다. 예. 이것만 이제 계속 붙여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최저임금이 저도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는 공부를 하는데 사실 관심이 없으면 워낙에 그렇죠. 이제 많은 예, 이슈들이 예. 있어요. 근데 이거의 본질이 그래서 사회 임금을 이야기하셨구나. 사회 안전망이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많이 촘촘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나라 불과 일본만 비교를 해도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맞습니다. 약해가지고 예, 예. 그냥 떨어지면은 바로 찢어지는 형태. 이게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이게 예. 이제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해고가 되면 살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못 지키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시죠. 다음에 또 뭐 임금 문제 또 이게 또 불거질 거면 예. 또 이 이야기 나누도록 그러시죠.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